전단지를 접어서 그 추운 날 핫팩과 전단지를 들고 사람들 진짜 많다는 홍대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를 들고 변기를 닦고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걸 하려고 온 게 아닌데 그 썸네일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거. 카메라를 끄고 되게 좀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근데 뭐냐면 여기 선생님께서 두 개의 직업을 한번 해보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또 추천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투잡이라는 것 자체는 추천을 하시는데 어떤 직업을 추천하지 않으시는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투잡은 추천을 하지만 사실 필라테스 강사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에게 뭔가 주먹을 날리는 것 같지만 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꽃밭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그쵸. 개인적인 의견이죠, 이거는. 하지만 선생님이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꼭 알아두셔야 할 게 필라테스 강사는 프리랜서고요. 병원은 프리랜서가 아닌 자대보험이 되는 직업이죠. 센터마다 자대보험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은 프리랜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장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는 정말 당연하게 누렸던 점심 식사라든지 그리고 연차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병원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센터에 막상 가시게 되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도 사비로 사 먹어야 되고 그 시간조차도 정확하게 보장이 되지 않고 그 프리랜서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만큼 벌고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법의 테두리에서 밖에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병원에만 있다 보니까 근무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내가 이렇게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세상의 쓴맛을 본 것 같은 병원에서는 사실 저희가 치료를 해드릴 때 월급이라는 개념으로 받잖아요.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도수치료라고 해도 보통은 다 실비가 되시고 안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이만큼을 받았으니 이만큼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치료사 분들이 해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면 그냥 환자를 빨리 낫게 해줄 수 있지? 라는 고민만 해봤지 사실 그들이 내는 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센터는 달라요. 센터는 실비도 안 되고 보험도 안 되고 그냥 정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오시죠. 몸이 아프시거나 그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근데 센터에 막상 가보면 개인 레슨을 받으면 보통 7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시고 수업을 50분짜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맞지 않았어요. 제가 그 회원들한테 그 많은 돈을 받고 수업을 해드리는 건데 좀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없는데 다른 선생님을 만났으면 더 많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 왜 나를 만나서 근데 그거는 너무 선생님이 진짜 너무 정직하고 순수하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저랑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 직업을 할 깜냥이 못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뭐 적극 추천하지만 저처럼 좀 조심성이 많고 조금 책임감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좀 많기도 하고 완벽을 조금 추구하고 피해를 끼치기 싫어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센터에서 근무하면 할수록 정말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에 좀 충격을 받았냐면 분명히 저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얘기를 한 거겠지만 제가 다니던 센터에서 제가 새로운 회원을 만나고 그 회원을 운동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뭐라고 사실 저를 많이 갉아먹었었거든요. 제 자신감을 조금 북돋아 주려고 말하신 거긴 하지만 1년 동안 만난 회원들은 그냥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라. 그냥 연습 삼아 생각한다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그게 안 되는 성격이고 음. 제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과감하게 센터는 저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만뒀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회원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해서 그 한 명 한 명을 다 내가 분석하고 공부하고 운동을 시키고 싶은데 센터에서는 사실 돈이 되니까 계속 회원을 밀어넣어 주시고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 과분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투잡을 하는 이유가 제 여가 시간에 그 회원들을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하루에 3타임 내지 4타임 정도를 보는데 그 정도면 내가 공부하고 이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돈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 하에 투잡을 사실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투잡은 추천드리지만 필라테스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시고 정말 좋은 얘기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 후배나 제 지인들이 필라테스 어때? 필라테스 추천해? 저는 완전 반대. 일단은 반대. 잘 생각해봐라. 왜냐면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건 그거예요. 분명히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확실하지만 한 명이라도 조금 경고를 해줬으면 그 좋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갔었을 텐데 너무 뭣도 모르고 저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반대를 하는 이유가 그래도 이런 점은 있다는 거는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내가 덜 다치는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것보다는 우리가 신경계 병원을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네. 1년차 때는 우리가 치료를 잘하지 못하잖아. 우리도 스스로 계속 생각하잖아. 네. 아, 더 좋아질 환자분이 나를 만나서 이거밖에 맞아, 안 맞아, 좋아지나? 맞아.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과 막 무서움이 있고 근데도 결국에는 누구나 다 1년차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응. 근데 필라테스 쪽으로 가게 되더라도 당연히 1년차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 하는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조금 그런 위험한 발언인가요? 아니에요. 네. 아니 물리치료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응. 장난이 아니라는 걸 그냥 내가 물리치료사니까 뭔가 물리치료사 이름에 먹칠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물리치료사로서 센터에서 근무한다라고 뭐라도 됐냐. 물리치료사면 그만큼 더 신중하고 더 잘해야 된다는 거를 인식시키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돈 많이 버니까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걸 좀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됐어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나온 케이스고 아 맞아 그것도 있어요. 전단지 돌리는 거. 센터에 가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이 일을 할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다 감안하시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단지를 적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센터가 잘 되면 홍보를 하시는 분들을 따로 구해서 홍보를 하시겠지만 저희 센터는 그때 당시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필요했는데 수업이 없는 빈타임에 전단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었고요. 전단지를 접어서 그 추운 날 핫팩과 전단지를 들고 돌리러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투라고 들어보셨나요? 직접 투기라고 골목골목에 있는 빌라 편함이 밖에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몰래 들어가서 접은 전단지를 넣고 오는 거예요. 센터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작용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 제가 썰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때가 엄청 추운 그런 날이었는데 사람들 진짜 많다는 홍대에서 패딩을 입고 밑에는 쫄쫄이 레깅스를 입고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사실 그 추운 날 누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려고 하겠어요. 저 같아도 안 받죠. 어떡해. 근데 할당량이 또 주어지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할머니 분한테 드렸나봐요. 저도 모르게 할머니 분이 저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이렇게 추운데 손이 왜 이렇게 차갑냐 춥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회의감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가면 2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니까 좀 더 인정받겠지? 조금 더 나를 대우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센터에 진짜 막상 나와보면 내가 전문직으로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바닥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제가 거기서 내가 그래도 4년차 5년차 물리치료사인데 어디 가서 선생님 소리 듣는데 밖에서 전단지 이렇게 나눠주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되게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장실 청소나 이런 청소 같은 것들을 청소부나 아니면 인포에서 봐주시는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역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청소를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도 했었고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를 들고 변기를 닦고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걸 하려고 온 게 아닌데 내가 왜 그 좋은 직장 때려치고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지? 이런 회의감이 문득문득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많이들 얘기를 안 해주시고 정말 화려한 것들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번다, 보람이 있다, 피드백이 빨리빨리 온다. 분명히 좋은 장점이지만 그 장점들 밑에는 정말 그 작은 단점 하나하나들이 저한테는 그거를 포기하고 나오게 된 이유들이라 그런 것들도 알고 시작을 하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병원에 근무할 때는 치료를 하는 치료사이기 때문에 내가 치료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맞아요. 필라테스로 넘어가게 되면 프리랜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턴 없이 다 해야 맞아요. 되는 나의 업무는 어디까지인가. 맞아요. 맞아요. 누군가 말하기로는 회원들이 쓴 그 수건을 빨래를 돌리는 일도 맞아요. 내가 하는 거고 그 맞아요. 빨래를 널어서 개켜서 넣어놓는 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치료사를 하던 사람이 필라테스를 가면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나는 오로지 회원만 생각해서 티칭만 하면 맞아요.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건 정말 사실인 게 막내로 만약에 필라테스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허드렛 일과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본인이 하신다고 생각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이 달라지긴 했을까요? 심지어 출근하는 시간도 그 출근 시간보다 20분 더 일찍 갔는데도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약간 처음에 가시면 군대는 안 가봤지만 군대처럼 조금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알아서 눈치껏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사실 그게 선이 있잖아요. 있죠. 쓰레기통을 비우진 않잖아요. 그치, 않죠. 병원에서는 그쵸. 뭐 세팅을 미리 해놓는다던가 기구를 켜놓는다던가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서의 세팅을 말한다는 거면 센터에서의 세팅은 하나부터 열까지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든 걸 다 내가 섭렵해서 해야 되는 그게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 썸네일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거. 제 주변에는 필라테스를 하다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관둔 사람이 없거든요. 있어요. 그분을 소개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낯을 많이 가려서. 도움이 되는 그런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 네, 안녕. 두 번째 안녕.